자,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그리스 총선 결과, 사실 뭐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1차 그리스 정부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요. 거의 급진좌파 연합이 시리자가 압승이 지금 뭐 확실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과연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 시장이 어떤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부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그 시리자가 말씀하신 대로 일당이 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보면 그 리스크에 대한 측면들 보면 예전부터 계속 그렉시트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들 좀 계속 불거졌는데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계속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당 의석 부족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단독적으로 그 정부를 구성하는데 좀 난항이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렉시트에 대한 가능성 좀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그 트로이카에 대한 이제 채무 탕감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건데요. 아무래도 시리자가 그 일당이 되게 되면 그러한 리스크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스가 지금 ECB에 출자를 하고 있는 규모가 약 한 1,130억 유로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네. 반면에 유럽 금융기구에서 그리스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약 한 1,900억 정도로 되고요. 결국에는 유럽 금융기구들이 보유한 그리스 부채가 좀 더 훨씬 많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좀 탈퇴를 하게 되면 굳이 그 그리스 입장에서도 좀 이득될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정부 구성의 좀 난항에 대한 부분들 좀 리스크는 상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리스 의회 의석이 300석 정도인데 이게 과반수를 차지해야지만 단독 정부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50석 정도는 득표율 1위인 네. 그 지금 정당에 자동으로 할당되는 구조고요. 나머지 250석 중에서 3% 이상 지지율을 얻은 그 정당에 대해서 좀 비례해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배분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250석 중에서 100석 정도를 확보를 하면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9%에서 40% 정도 득표율을 얻게 되면 네. 그 과반 의석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23일 날 지금 시리자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율이 한 23% 정도, 네. 33%, 예, 그 정도 예.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36.5% 정도까지 개표율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과반수 정당에는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측면에서 단독 정부 구성을 못하게 됐을 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석 이상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예, 좀 보여지고요. 자,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총선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유로존 여파에 더욱 주목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ECB가 발표한 양적 완화 정책이요. 그 규모라든가 방식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그 ECB가 지난주에 아무래도 네. ECB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그 금리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달 금리 인하 이후에 거의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민간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국채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대규모 매입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 그러니까 목표 물가 달성률인 2%가 미달할 경우에는 계속 그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도 좀 시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는 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시장 기존의 예상 규모였던 5천억 유로에서 약 한 1조 유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규모로 일단 발표된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1조 1,400억 유로 정도 나오면서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 시장 예상치를 한참 웃돌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시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사실 규모적인 측면이 그걸 훨씬 더 웃도는 정도의 수준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매입 방법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 독일과의 합의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들이 좀 나타나는데 일단 그 추가 매입 자산에 대한 추가 위험 부담에 대해서 추가 매입량이 약 한 20% 정도만 ECB에서 좀 부담하는 걸로 아무래도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좀 독일과의 합치를 이뤘던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험 부담을 어떻게 좀 배분을 하느냐 그런 예. 부분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이런 유럽중앙은행의 조치가 나온 뒤에 시장 흐름도 짚어봐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외환시장, 환율시장에서의 어떤 각국의 대응이라 그럴까요? 북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아시아 몇몇 국가도 그렇고 벌써 금리 인하로
하나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예. 환율 시장이 상당히 어지러지지 않을까도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예. 그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2의 양화 정책 그 양적 완화 정책 발표됐을 경우에 그 환율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 기존의 예상치 좀 크게 웃돌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과 좀 우려감들 좀 양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22의 강력한 디플레이션 극복 의지를 이번에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유로 지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물가 상승 유도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환율 전쟁 가능성들로 인해서 좀 저금리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덴마크 같은 경우가 최저 환율제 그리고 그 스위스가 폐지한 이후에 네. 22 그 통화정책 회의 앞서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3일 만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0.35%까지 예.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좀 급격한 약세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그 디플레이션 우려감들로 인해서 연초부터 지금 덴마크나 인도, 뭐 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국 통화의 좀 절상을 좀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고정환율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저성장 국면이라든지 아무래도 유로존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적지 네.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을 통한 그 환율 방어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은 좀 더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그 중국이나 미국 이어서 세 번째로 약 1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들이 IT하고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 통화정책 발표 그 직전과 이후에 지금 IT나 자동차 업종들 변동성은 좀 있었는데요.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유로화의 약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경쟁 구도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유럽 매출 비중이 이에 따라서 좀 높다라고 보니까 실적에 대한 악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계속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양적 완화가 그 유로존의 경기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 이에 따라서 내구재 중심의 수요 개선들이 좀 본격화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수혜를 볼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지금 연내 금리 인하 압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네. 환율 방어 정책들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 좀 더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그 저금리 기조로 인한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에 대한 좀 수혜 점쳐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IT와 이 자동차 네. 부문하고요. 다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금융주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님 감사합니다. 네.